자, 수학여행도 갔다 왔고 이제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공부할 내용은 민주정치의 원리와 백기원리 말고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한 번 더 좀 강조해야 될 게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민주주의의 꽃은 무엇이냐? 선거라고요. 선생님 괜히 노래 불러서 목이 지금 너무 아픈데 이 선거에는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인데, 보통선거는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만 되면 누구든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평등선거는 한 명당 한 표씩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난 돈이 많으니까 한 10표 좀 할게요, 이런 거 안 돼요. 직접선거는 자신이 직접 선거를 하는 거지. 우리 반에 초딩들이 안 되니까 선생님이 대신 투표해줄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비밀선거는 내가 누구를 뽑았는지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민주주의의 꽃 선거라고 하고, 선거의 종류 네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성취 기준은 크게 두 가지예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울 것은 국민주권,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요. 이걸 이해하고 그것이 적용된 다양한 사례를 탐구할 거예요. 그 다음 국회, 정부, 법원의 기능을 이해하고 그것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정치의 원리, 민주정치의 원리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냐?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요. 선생님, 그럼 인간의 존엄이 뭔데요? 인간의 존엄이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대요. 사람에 따라 서로 차별하는 게 아니라,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뭐 남녀가 아니라,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란, 인간이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게 인간의 존엄이고, 이 민주정치는 이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존엄의 실현을 위해서 민주정치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민주권의 원리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민주정치의 원리 중에 하나인 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주권의 원리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주권을 보장한 헌법이야. 헌법이 보장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어요. 주권이라 함은 주인으로서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에요. 우리나라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국민주권의 원리. 그래서 하도 이 힘이 세니까 서양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의 권능이라 그래. 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권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왔기 때문에 왔다. 이만큼 강한 권력이다. 국민주권의 원리 라고 하고요. 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우리나라 꽤나 있었어요. 그렇죠? 독재자, 독재 정부, 몇몇 사람과 몇몇 정부들이 보이죠. 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걸, 빼앗는 걸 다시 저항하면서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배운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이 있었죠. 피를 통해서 다시 찾아온 거죠. 두 번째,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이 예전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그렇게 이제 권력을 가지다 보면 그 권력은 항상 부패하기 마련이죠. 혼자 가지면 썩어서 문드러지고 정말 골마서 상처가 가득 생긴, 누군가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부패하기 쉽다는 거지, 가진 권력은. 그리고 절대 권력, 무조건 절대 왕은 무조건 썩기 마련이에요. 혼자만 있으면. 이런 권력은 우리는 정치 권력의 분산, 좀 균형, 그러니까 서로 힘을 좀 나누는 거야. 혼자 가지고 있으면 썩으니까 그걸 분산, 나누어주고 균형, 서로 싸움을 비등비등하게 해야 함부로 괴롭히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에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제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입법이라 하면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 속한다. 법을 만드는 거 국회에 속하고, 66조 4항 행정권,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거,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거, 실행하는 것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에 속한다. 우리 이제 이걸 행정부라고 배울 건데,
그리고 헌법 101조 1항에는 사법권, 이 법을 다스린다. 실제 만들어진 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판단하고 다스리는 것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제 사법부라고도 하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크게 법을 만드는 국회, 그다음 법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그다음 이 법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관리하는 사법부, 법원, 이런 대표적인 세 단체가 서로 힘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견제하면서 독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켜지는 거죠. 독재자는 그럼 제일 먼저 뭘 잡아야 되겠어? 독재를 하고 싶으면 이 세 개를 제일 먼저 장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만의 세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처음부터 국회부터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나라의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일하는 곳이 국회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데 크게 세 가지 일을 해요. 법을 만들기도 하고 잘못된 법을 고치기도 하고 아예 없애기도 해요. 그쵸? 근데 이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하면 법이 안 생기겠죠. 두 번째는 예산을 심의해.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말해. 우리 이번에 얼마 돈이 필요해 하면 국회에서 어디 필요한 부서마다 뭐 산업안전부, 뭐 과학 이런 데다가 돈을 서로 나눠줘. 돈을 나눠주기도 하고 돈을 잘 썼는지 검사하기도 하고 나쁜데 돈을 쓴 건 아닌지도 검사하고 이게 예산 심의예요. 필요한 돈을 나눠주는 것도 어떻게 썼는지 감시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국정감사를 해요. 국정이라 하면 정부가 일을 잘 하는지 질문도 하고 잘못된 거 뭐라 하기도 하고 고치라고 하기도 해.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니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정부인데 일을 잘 못하면 이렇게 해야죠. 이런 국회에는 대표적으로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국회의원 투표를 해서 뽑아요. 이 사람들이 국회의 대표가 되고 국회가 어지러울 때 정리하기도 하고 회의를 좀 합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좀 그런 일을 하죠. 이제 여러분 혹시 뉴스에 들어봤을지도 모르는데 교섭단체라는 말이 있어요. 교섭단체는 국회의원이 20명 이상 있는 정당이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뭐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는 정당을 신고만 하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도 그냥 공정배당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런 당이라고 해서 다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있지는 않아. 선생님이 공정배당을 만들었으면 적어도 우리 당에 국회의원이 20명 이상은 돼야지 국회가 하기 전에도 서로 의견을 물어볼 수 있게 불러줘요. 너네는 이 정도 대표성이 있다. 왜냐면 국민의 대표 20명이 있다는 거니까 대표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러주는 건데 이걸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돼야 뭔가 국회에서도 말빨이 좀 서요. 뭐 이거는 좀 또 다른 건데 각종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선생님 저번에 제목 말한 300명인데 너무 많으니까 한 번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일을 나눠. 뭐 나라의 법에 대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나라가 어떻게 보건에 대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서로 일하는 분야들을 다 정해줘요. 나누어서 일을 하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 300명인데 253명은 지역구 의원이라고 그래. 지역구. 우리 뭐 각 밀양, 창원 이런 데서 뽑힌 대표들. 47명은 비례대표라고 그래. 비례대표는 이 지역구 대표에 비례해서 너네 정당이 이렇게 잘하니까 뽑혔군 해서 정당에서 스스로 대표를 뽑을 수 있게 각종 각 직업들의 대표도 되고요. 여러 시민단체 대표도 될 수 있고요. 이런 이제 비례대표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뽑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만 25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년이 임기고요. 올해 해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또 될 수가 있어요. 투표로. 이 국회의원들은 특권이 두 개가 있어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은 진짜 내가 바로 범죄를 저지르다 잡힌 게 아니면 국회가 열릴 동안은 잡아가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이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지켜주겠답시고 할 일도 없으면서 그냥 계속 국회를 열어서 그냥 떠들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런 쓸데없는 일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는 자기 지역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평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욕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상대방을 비판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야. 모욕죄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국민을 대표했으니까 그 국회 회의 동안에만.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 의무들이 되게 많아. 겸직, 다른 일 하면 안 돼. 왜냐면 국회의원 하면서 얻은 걸로 다른 데 이용할 수 있으니까 겸직하지 말라. 깨끗하게 항상 김영란법 잘 지켜라 하는데 사실은 안 지키는 의무들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 행정부는 우리나라는 행정부라고 하는데 국가의 살림을 맡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라고
엄마 아빠 가정주부라 생각하면 돼. 어떻게 돈을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을 다 행정부가 하는 건데, 행정부에는 대장이 한 명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 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으시죠.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우두머리 짱이야 짱. 짱이자 통치권자,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국내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고요. 만 4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장이 아니고 이상이에요. 후보들도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국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나와야 되고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데 국회의원과 다르게 임기는 5년 하면 끝. 우리나라는 독재에 너무 아픈 추억이 많기 때문에 끝. 주종아 알겠지? 5년만 해야 돼. 이 대통령의 권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긴급 명령, 지금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대통령이 명령할 수가 있어. 그리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뭔가 있으면 이걸 법으로 만듭시다. 근데 대통령은 만들 수가 없으니까 국회에다가 이제 투표를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여러 나라 모든 일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 그리고 법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 모든 군인들의 대장이야. 그리고 또 공무원을 임명할 수도 있어요. 각종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요. 이거 3번 1번과 비슷한데, 국민을 위한 법률을 국회, 이런 법 좀 한번 해봅시다. 국회에서 한번 회의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번 뭐 재난이 큰 일이 생겼을 때 재난지역 선포 이런 거를 대통령의 이름으로 반포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주 법원 위의 법원, 대법원의 장과 그 대법원의 법관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이 가능하고요. 어떤 잘못된 죄인들이 억울한 죄인 형량 줄이기도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고요. 이 대통령 밑에는 각부 장관들이 있어요. 교육부, 과학부 뭐 이런 여러 장관들이 있는데, 이 장관과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도와서 일을 하고, 대통령이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법원, 판사나 검사가 되고 싶은,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야. 잘 알아둬야 돼요. 법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와 처벌, 그리고 판단을 제일 중요하게 하죠. 법원에서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재판이에요. 재판은 여러 사람들이 그냥 각자 그 문제에 대해서 주장을 들어보고, 재판 이렇게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그럼이 아니고 그름인데 알패드가 이상해요. 하지만 이 사법부, 법원은 무조건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타협해서 서로 좀 사이좋게 지내도록 이렇게 권유하는 거죠. 이런 것. 재판의 종류는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단체, 또 개인과 국가 등의 싸우는 상대들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고요. 또 사법부는 우리나라 법원이 하는 대표적인 일은 등기라는 거야. 땅이나 건물, 여기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은 다 내 거야 라고 하겠죠. 하지만 법원에서 정해져. 이 땅의 주인은 공성배다, 이 땅의 주인은 공성배다, 이런 식으로. 너네 땅은 없다, 뭐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사법부는 항상 독립되어야 하죠. 어디든 어떤 집단에든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법에 따라서만 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재판을 공개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3심을 하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지만 단심제, 한 번만 하는 단심제도 있어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선거법들 위반이나 이런 것들 한 번에 해결되기도 해요. 2심제도 있어요. 뭐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 2심도 있고, 행정심판들은 2심 제도긴 한데, 이런 것도 몰라야 되고, 대표적으로 3심이다 이런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는 좀 많은 일을 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 올바른지 판단하는 거예요. 이 법이 좀 사람들 맞는지. 그리고 고위공무원 파면을 심판해요. 대표적으로 대통령 탄핵소추 이런 거 하죠. 이런 것도 하고. 여기 마지막 안 나왔는데,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 찬성을 하면 이 헌법재판소는 통과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조금 말도 빠르고 했는데 강의를 통해서 정리 노트를 한번 해보고, 숙제는 이런 유튜브 이런데 이제 EBS 이래서 3권 분립, 그리고 국민주권 이런 거 검색해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세요. EBS 거 보세요. 딴 거 보지 말고 EBS 거 보시고요. 그 다음 숙제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내가 생각하는 사례, 예시, 또 검색도 좋고, 근데 대신
그대로 뺏겨오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저는 이런 걸 할 때, 이런 걸 볼 때, 이런 걸 뭐 어떻게 들었을 때 내가 국민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와 그다음 삼권 분립. 우리나라 행정부와 국회와 이런 사법부가 서로 힘이 나누어져 있다. 이런 것들 사례. 또 내가 느꼈던 예들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사례를 한번 각자 찾아오는 게 숙제고요. 또 마지막에는 그 여러분들의 생각, 이번 강의를 듣고 여러분 생각이나 질문도 꼭 써갖고 학교에 오도록 합시다. 선생님이랑 월요일날 만나요. 주말 잘 보내세요.